네, 최태원 회장 측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는데 분량이 500쪽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통은 이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때 500페이지까지 달하지는 않고요. 예. 좀 많아도 50페이지, 정말 많을 때도 100페이지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이긴 합니다. 재판은 크게 1심, 2심, 3심 이렇게 3심제로 나누어지는데요. 현재 최태원 회장이 상고를 제기한 3심, 대법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송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이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요,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맞소송을 내면서요, 위자료 3억,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이 650만 주, 약 1조 3,700억 원 정도를 청구를 했습니다. 1심 재판 결과를 보면요, 1심 재판은 이 쟁점이 되는 SK 주식에 대해서는 이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액수가 좀 작게 형성이 됐습니다. 재산 분할액은요 665억이고 위자료는 1억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 노 관장은 여기에 대해서 불복했고요. 항소심에서 이 노 관장이 청구 취지를 변경을 하게 되는데요. 1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초에 노 관장이 위자료를 3억만 청구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위자료 액수 자체를 30억으로 늘렸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위자료 청구 금액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2심에서는 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1조 3,800억 원, 한마디로 1조 3천억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고 2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1심 판결과 달리 이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면서 크게 늘었던 것인데요. 이번에 최태원 회장이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상소하면서 재판이 열리게 되는 것이 이 대법원이고 심급으로는 3심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재산 분할 금액이었는데 이 최 회장 측에 제출한 이제 상고 이유서에서 이 부분이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지원이 온 것이 있었냐, 지원이 있었냐. 그러니까 60 시절에 특혜를 받은 게 맞냐. 그리고 비자금 관련 메모가 진짜가 맞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다투게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 SK 주식 자체를 이 재산 분할의 이 공동 재산에, 부부 공동 재산에 포함할지 여부인데요. 만약에 이 SK 그룹이라는 것 자체가 이 선대 회장과 이 최태원 회장이 이것을 성장시킨 것이다. 노 관장의 기여도가 없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재산 분할의 액수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1심과 같이 665원 언저리에서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 부인, 이 노소영 관장 또는 노소영 관장의 그 친정에서 이 사업 자금을 댔다면 얘기가 다르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사업에 대한 기여도가 있고 SK 주식에 대한 이 노 관장의 기여도가 있다라고 형성이 되는 겁니다. 2심 재판에서요,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노소영 관장의 어머니 김옥숙 여사가 그때 당시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이 지급한 비자금의 대가로 받은 어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SK 주식의 초기 사업 자금을 내가 댔다. 노소영 관장 측이 댔다. 이것이 바로 이 변론의 포인트인데요. 이 3심에서는 이 60 특혜 의혹이라든지 이 비자금 메모가 진위인지 여부 또는 이게 정말 이 비자금의 대가로 이 약속 어음이 지급받은 것인지에 대해서 이 재산 분할 액수가 지금 1조 3천억이 넘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3심에서 이 부분의 진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천문학적인 재산 분할금 확정을 앞두고 양쪽에서 이른바 초호와 전관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양쪽 변호인단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저도 이제 변호인단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이 양측은 상고심을 앞두고 정말 이 초호와 변호인단을 선임했습니다. 이 최 회장은요, 제가 살펴본 결과 비교적 아직 젊은 나이로 활동하는 이 판사 출신 변호사들로 대리인단을 꾸린 반면에 노 관장 측은 이 국회의원을 지냈다던가 이 법원장을 지낸 이렇게 비교적 연륜 있는 이 변호인단 위주로 대리인단을 꾸린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따라서 최 회장은요, 이 법리적 쟁점, 이 법리적으로 이것이 맞냐 틀리냐 이 부분에 치중해서 변론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이고요. 노 관장 측은 이 혼인 제도의 유지라는 이 국민적 법 감정에 호소하는 변론을 계속해서 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재산 분할 금액이 확정되느냐 마냐 이 부분이 좀 결정이 될 건데
조심스럽게 좀 판결을 예측을 해보자면 지금 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가장 중요했던 점이 얼마 전에 경정 결정을 했는데요. 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이 SK 주식의 주당 가격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당 가격을 경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정을 하면서 이 100원에서 1,000원으로 경정을 하면서 이 재산 분할의 계산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은 이 주식 주당 가격이 변했는데 어떻게 재산 분할의 계산에 변함이 없을 수 있냐라고 주장한 이 포인트에서 아마도 이 대법원에서 집중적으로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 두 번째는 사실 위자료 액수입니다. 이 우리가 사람이 사망했을 때도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지급하는 위자료의 사망금이 3, 4억 정도인데요. 이 노소영 관장은 지금 이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금으로 위자료 20억을 받은 것은 정말 이례적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징벌적 손해배상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최태원 회장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 일반적인 위자료를 지급하고 나면 최태원 회장에게는 그닥 재산적 손실이 없다면 그 부분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서의 위자료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이 판단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이번 달 말에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제기한 그 위자료 소송의 1심 판결도 나오는데요. 그 부분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효진 변호사와 함께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